강남 나누리병원 송금영입니다. 오늘 저는 척추신경에도 종양이 생길까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신경에도 종양이 생기는데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떨 때 위험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예후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양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세포가 죽지 않고 과다하게 발육하여 생긴 혹이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자면 조절할 수 없이 계속 진행되는 세포 분열에 의한 조직의 새로운 증식이나 증대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이게 이제 일정 수를 유지하게 되는데 장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뇌세포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피부나 위장관 안의 세포 같은 경우는 계속 생기고 또 바깥에 있는 것들은 죽어나가고 이러면서 수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이제 세포가 분열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왼쪽에 정상 세포들이 있는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세포가 이제 많이 생긴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종양이라고 하는데, 세포 분열은 함부로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제 이상 세포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이 자라는 것들을 멈추게 하는, 막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종양 세포가 생겨서 계속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열이라는 거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상이 생겨서 계속 자라면 그 결과로 혹이 생기고, 이걸 종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종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두 개의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이, 그 주변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보통 전이가 없고, 그래서 전이가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은데,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정상 세포하고 달리 뭔가 이상이 생긴 세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양성 종양은 이렇게 캡슐, 그러니까 어떤 막에 쌓여져 있고 얌전한 모양인데, 악성 종양 그림을 보면 이게 막을 뚫고 옆으로 좀 퍼져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세포 모양도 좀 커지고 이상한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전이가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나누게 되고, 악성 종양의 특징은 이제 좀 세포 분열 되는 게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멀리 혈관을 통해서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세포 모양도 이렇게 이상하게 커진 이런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성하고 악성으로 나눈다. 그 척추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척추는 이제 목하고 등하고 허리를 이렇게 좀 세 가지, 물론 이제 골반에 있는 척추도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있고, 그 척추뼈는 몸을 지탱하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면서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뼈는 이렇게 한 마디는 보면 뼈가 두 개 아래 위로 있고, 앞쪽으로 디스크라는 관절이 있고, 뒤로 호관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한 마디 분절이 있고, 가운데로 신경관이 내려가고 이제 구멍을 통해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많은 인대로 연결이 돼 있고 척추를 움직이게 하는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척추에 종양이 생기면 이렇게 척추뼈, 많은 뼈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신경에도 종양이 생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다음에 기타라고 했는데 뼈나 신경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혈관에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신경막 주변으로 지방이 많이 있는데 지방에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에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척추뼈 종양을 간단하게 보면 이것도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이제 혈관종, 거대세포종, 유골골종, 동맥육성, 골낭종 이런 병들이 있는데 혈관종은 비교적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증상이 없고요. 이런 양성이든 악성이든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런 종양이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드물다. 근데 전이성 악성 종양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종양이 생겨서 그게 좀 뼈로 척추뼈가 되게 큰 조직이기 때문에 척추뼈로 전이가 되면 전이가 돼서 자라면서 척추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자라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신경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발성 척추 종양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척추뼈가 이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MRI고 이건 CT인데 이거는 이제 혈관종이라는 거고 뭐 별 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흔해서 뭐 한 전 인구의 10%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혈관종인데요. 그러니까 뼈에 좀 이상이 생긴 게 좀 큰 덩어리로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세 개 여기도 이상이 있잖아요.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본 환자분인데 이분도 보면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뭐 엉덩이 뒤가 아프고 해서 오셨는데 사진 보면 이제 척추 전방 전이가 여기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요 5번 뼈가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골덴 천처럼 이렇게 좀 쭉쭉 세로로 줄무늬가 가 있는 걸 보여주는데 MRI 촬영해 보면 신경이 좀 많이 눌리고 여기서 이분은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될 정도입니다. 여기 뼈에 이상이 있지만 암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MRI 단면을 보면 이 정상뼈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혈관종이 있는 뼈는 이렇게 이상이 있어 보이고 꼭 이제 후춧가루 뿌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종양은 이제 뭐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가끔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시멘트 시술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척추뼈에 생겼는데 이렇게 좀 심각한 종양도 있거든요. 이렇게 뼈를 좀 파괴하고 뼈의 앞과 뒤로 이렇게 좀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종양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종양이고요. 그리고 척추뼈에서 생긴 게 아니라 전이성, 척추뼈에 전이된 그런 종양도 있는데 이게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간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암이 척추뼈로 전이가 될 수가 있다. 밑에 보면 전체 암의 40% 정도 척추 전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이라는 거는 이 원발성 종양이 혈관을 침투해서 들어가면 혈관을 따라서 이제 가다가 척추뼈에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식민지 건설하듯이 뼈가 자라고 이게 자라면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게 뭐 등이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고 오셨는데 검사해 보면 암이 퍼진 이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어떤 암인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결국 척추뼈에 전이가 돼서 병원에 와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봤던 환자분을 보면 73세 여성이셨는데 3년 전부터 허리하고 엉덩이 뒤하고 다리가 아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를 3번 했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요추 4, 5번 사이가 좀 앞으로 좀 어긋나는 전방 전이증이 있고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가 디스크가 거의 없어져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이제 통증이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다리 힘이 빠진다. 요거는 조금 애매한 증상입니다. 요거 조금 애매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했더니 요추 5번 뼈가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까맣게 좀 뭔가 퍼진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흉추에도 좀 이렇게 뭐가 이상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추 위도 좀 이상이 있는데,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 저희가 검사를 할 때 MRI를 허리를 주로 찍고, 그리고 척추 전체를 좀 간단하게 찍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이제 척추 진료하는 의사들은 일단 암이 척추에 퍼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가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나 되게 좀 난감해서 이제 보호자를 먼저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암이 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 그리고 이제 환자분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먼저 상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암이 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척추 신경, 이제 지금까지 척추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척추 신경도 마찬가지로 양성과 악성이 있다. 그래서 신경 초종, 수막종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봅니다. 근데 악성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전이성 종양도 드물다. 척추 신경관 안에 생긴 종양도 있고 신경 가지가 나가는 신경 구멍 쪽에 생긴 종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 종양이 부위에 따라 이제 경추, 목에 생긴 종양도 있고 흉추에 생긴 종양도 있고 요추, 허리에 생긴 종양도 있는데 이게 부위에 따라 굉장히 좀 다릅니다. 목이나 흉추는 좀 심각한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이거든요. 중추신경이고, 공간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증상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수술도 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요추는 이제 중추에서 좀 가지로 나눠지고 난 그 말초신경 부분이고 공간도 좀 여유가 있고 해서 증상도 좀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치료도 좀 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척추에 이제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종양도 있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유전적 경향도 있고 뭐 다른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병률,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앓고 있냐 봤을 때는 굉장히 드물다. 그렇게 일반인들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양의 증상은 어떠냐 했을 때, 신경 문제가 생기니까 첫 번째 이제 통증이 있고 두 번째로 신경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누르면 이제 종양이 생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통증이 생기고 경추나 등이나 요추에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팔,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장애는 이제 신경은 크게 이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감각신경이 눌렸을 때
감각 이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둔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찌르는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어떤 냉 감각 같은 게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력 약화, 그래서 운동신경이 장애가 생기면 근육 힘이 빠지고 소대변 중추 신경이 눌리거나 가지가 눌리면 소대변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신경 종양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척추의 다른 일반적인 병이나 고관절 병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증상이. 그래서 이런 병으로 생각하고 뭐 그냥 버티거나 약 먹고 뭐 다른 치료하다가 오는 분들도 있는데 종양은 이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징후 보통 이제 암이나 척추 염증이나 뭐 아니면 종양에도 보면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게 좀 위험한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야간에 통증이 특히 심하거나 체중이 많이 준다 이유 없이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암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진단되지 않은 심각한 암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잘 때 땀이 많이 난다 이 경우도 암이나 염증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마비가 온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꼭 뭐 종양이나 암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빨리 방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나 이제 모든 병의 진단과 비슷합니다. 이제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MRI 같은 방사선학적 검사를 하고 종양은 대부분 조직 검사를 하는데 척추 신경 종양에서는 조직 검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수술할 때 좀 떼어내면 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에 따라 어떤 치료가 달라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검사는 잘 안 한다. 그래서 종양이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신경 바깥에 생겨서 신경을 누르는 종양도 있고 신경막 안에 생겨서 신경을 누르는 그 다음에 척추 중추신경 안에 생기는 종양도 있습니다. 일반 방사선 촬영에서 종양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요. 좀 종양이 커지거나 심해지면 일반 방사선 촬영에서 나오는데 이 척추뼈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척추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척추경이 하나 없어져 있고 이건 좀 심각한 사인입니다. 그 옆에서 보면 이게 추간공 그래서 신경 가지가 나오는 구멍인데 이게 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보면 신경 가지에 있는 종양이 생겨서 이렇게 좀 밀고 있는 양상이구나 이렇게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CT 촬영을 해서 여기 보면 신경관 안에 석회화를 이룬 큰 종괴가 보이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 종양에서는 MRI 촬영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나 CT에서 안 나오는 이런 종양을 MRI를 하면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어떤 모양이나 크기, 범위, 그 주변 조직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 촬영을 해서 이 왼쪽 사진 보면 경추신경 안에 큰 종양이 생겨져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오른쪽은 흉추에서 신경 바깥에서 종양이 생겨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크게 모든 병도 마찬가지죠. 보존적 치료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있다. 먼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보자면 증상이 뭐 심각하지 않고 별로 없고 크기가 크지 않을 때는 그냥 지켜보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를 해서 뭐 고치거나 통증을 줄이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본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MRI 촬영을 하는 정도다.
왼쪽은 제가 그 밑에 협착증 수술을 했던 어떤 회장님이셨는데요. 보면 신경관 안에 종양이 있는데 별로 뭐 몇 년 단위로 봐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냥 보는 걸로 충분하고 종양이라고 해서 다 자라지 않는 그런 종양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걸로 충분한 정도고 오른쪽도 보면 위에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두고 보면 될 정도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요추에 있는 종양인데요. 밑에 이제 꽤 큽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데도 별로 증상이 없다 그러면 좀 두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적 치료를 보면 이제 종양에서는 뭐 궁극적인 치료는 수술인데 크기가 크고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종양의 특성상 점점 자라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므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할 때는 신경 기능을 보존하면서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 앞에 그림 보면 이 신경 가지들이 있고 그 사이에 종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다쳐서는 안 되고 뭐 신경을 이렇게 자르지 않더라도 신경을 수술할 때 이렇게 뭐 많이 당기거나 뭔가 충격을 주면 마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양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는 완전 제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중요한 신경하고 많이 붙어 있고 그러면 모든 걸 다 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기능 마비가 오면 심각할 수가 있고 또 조금 남아 있어도 다 자라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신경 주변이라 완전 제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치료 예후를 보면 대부분 제거하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완치가 대부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은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악성 소견이 없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필요 없다. 그리고 예후는 종양이 있는 위치나 크기나 수술 전 상태, 그러니까 경추나 흉추에서 이제 마비가 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잘 돼도 마비가 심각하게 와 있는 경우면 회복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수술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좀 보겠습니다. 31세 여성이 오셨는데 3달 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별 이상이 없거든요. 신경관도 좋고 척추 배열도 좋고 디스크 간격도 좋고 그리고 척추뼈가 어긋난 것도 없습니다. 근데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1번이죠. 1번 뒤에 보니까 종양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치우쳤는데 이 정도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아파하셔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제거가 잘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단면도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 소견 보면 신경 척추 뼈를 일부 제거하고 신경막을 좀 이렇게 세로로 절개를 해서 보니까 신경이 있고 그 안에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을 조심조심해서 잘 제거를 하고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뭐 굉장히 잘 됐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런 종양,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종양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파하고 어떤 분들은 뭐 별로 안 아파하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하고 증상을 봐서 치료를 한다. 그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뼈를 이쪽으로 좀 일부 제거하고 종양을 꺼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할 때도 사실
뼈를 많이 제거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뼈를 보존하면서 할 수 있으면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환자입니다. 54세 여성, 이게 척추신경 종양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도 보면 전부 여성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성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1년 전부터 아팠다. 근데 이제 한 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고, 약이나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에 효과가 없다. 근데 양 다리가 저리다. 이게 조금 애매한 증상입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디스크도 저릴 수는 있는데 양 다리가 저리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실 수 있거든요. 일반 사진은 정상입니다. 뭐 별 이상 없고요. 그 MRI 촬영해 봤더니 흉추 밑부분에 이렇게 신경관안에 뭐 혹이 생겨 있습니다. 좀 심각한 크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혈관 주사를 놔서 조영제를 넣어서 보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종양입니다. 단면 보면 신경관에 거의 뭐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리고 아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수술할 때 보면 그죠? 신경막을 좀 절개하고 안을 보니까 큰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양으로 요 혈관이 들어가 있는데 혈관은 좀 지진, 우리가 수술할 때 지진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종양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찢어야지 피가 많이 안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척추신경의 종양이 있을 때 신경이 이제 종양 안을 통과하는 종양이 신경을 이렇게 좀 싸고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경이 있을 때 보통은 크지 않은 신경 가닥인 경우가 많고 좀 일부 절제를 해도 후유증이 대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경이 가지가 굉장히 큰 게 좀 연결이 돼 있으면 좀 조심조심 박리를 해서 떼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도 제거하고 나서 사진을 보면 잘 제거가 돼 있고 통증도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환자분을 보자면 1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팠고 다리 힘이 없다. 요것도 조금 제가 색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힘이 없다는 건 조금 애매한 증상이다.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 사진 보면 7년 전에 뭐 밑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유합 수술을 했고 위에 보면 뭐 물렁뼈가 거의 없어져 있고요. 뼈도 많이 상해져 있고 척추도 휘어 있고.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프고 엉치 아픈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힘이 없다. 이것도 신경이 많이 눌리면 그럴 수 있거든요. 종양이 아니더라도 협착 같은 게 있으면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MRI 찍었더니 이분도 이제 흉추 밑에 부분 정도에 이렇게 대부분 물로 된 종양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 보면 한 70% 정도는 신경관을 차지하고 있고 신경을 누르고 신경이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제거를 한 MRI 사진이고, 그 다음에 수술 소견 보면 뼈를 좀 제거하고 신경막을 좀 열고 보면 이렇게 물주머니 같은 큰 종양이 있습니다. 제거를 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제거가 잘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케이스 찍는데요. 76세 여성인데 6개월 전부터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떨어진다. 조금 심각한 증상인데 특징적으로 누우면 너무 아프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분은 밑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가면 척추 밑에 이상이 있으니까 아프죠 하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치료도 하셨겠죠. 그러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오셨는데 어쨌든 밑에 있는 병으로는 이제 누우면 너무 아프다.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증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는 범인 잡는 거 비슷한데, 요거의 범인은 요거는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밑에서도 전방전이증,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이 굉장히 눌립니다. 그래서 많이 아플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1번이네요. 요추 1번 뒤에 큰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면을 보면 종양 때문에 신경이 많이 눌리는 모양을 보여주고 밑에도 이 협착증으로 신경이 엄청나게 눌립니다. 근데 요런 데는 이게 널널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눌리는데도 참고 지낸 거 보면 이제 웬만하면 참는 성격이시고 병원에 안 가고 수술하기 무서워하고 이런 분인데 이제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신 거죠. 근데 이분 특징적으로 CT 촬영 해봤더니 이 종양이 거의 그 뼈로 이 석회화가 많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뼈로 변해서 신경관 안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울 때 아프다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딱딱한 덩어리가 꽉 누르니까 너무 아파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오셨고, 그래서 원래는 이 종양하고 밑에 있는 수술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종양 수술을 먼저 하고 보니까,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서 일단 요것만 먼저 했습니다. 사진 보면 종양을 잘 제거했고, 단면 사진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신경 모양을 보여줍니다. 수술 소견을 보면 그 뼈를 뒤로 절개하고 이 척추 신경은 이런 막 안에 들어가 있고 물로 차 있거든요. 물에 떠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신경막을 절개하고 봤더니 이게 큰 돌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조심조심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찍어보니까 이렇게 잘 제거가 되고 통증은 바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한 5일 정도 있다가 밑에 부분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신경이 많이 눌렸었는데 이렇게 신경을 잘 뚫어주고 어긋난 것도 맞춰주고 유압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신경이 많이 눌렸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뚫어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면 사진도 보면 협착이 심했는데 신경관을 많이 뚫어서 잘된 소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촬영한 거 보면 위에 종양 제거를 위해서 뒤에서 뼈를 좀 일부 제거하고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요. 밑에 전방전이증하고 협착증 유압 수술을 한 사진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을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척추신경 종양은 매우 드문 질환이다. 근데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전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종양의 증상이 다른 협착이나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병하고 비슷해서 주의를 요한다. 그래서 종양이 있는데도 다른 병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이런 생기는 부위에 따라 그러니까 경추냐 흉추나 요추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데 경추나 흉추는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그러니까 다른 척추 질환으로 MRI 찍다가 조그만 종양 같은 게 보이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진 않다. 좀 지켜보면 되고 그냥 둬도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척추신경의 양성종양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드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어디 질문 올라온 내용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흔한 병이 아니라서 그렇게 질문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김한희님께서 12월 13일에 지인이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화장실도 못 가는데 차츰 좋아지겠죠.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신경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척추 수술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 전보다 더 나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수술 전에 마비가 없었는데 마비가 왔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통증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2, 3일 하루 이틀은 수술 때문에 아플 수 있지만 수술 전에 가능한 어떤 행동이나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건데 계속 아프다고 화장실도 못 간다 했을 때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수술한 의사가 제일 잘 알 거니까 가서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님께서 너무 아프다고 하시고 병원에는 겁나서 못 가겠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많이 보시고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나요? 그 곰이 목에 앉아 누르는 느낌이다. 1년 좀 안 됐다. 간혹 메스껍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많이 아프면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병원 잘 가고 싶지 않고 건강검진도 자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어디가 심하게 아프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많이 아프면 사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별거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진찰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락 술찜님께서 45세 남성이신데 몇 달 동안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이 계속됐다. 갈수록 심해진다. MRI 촬영을 받아봐야 할까요? 종양이 신경에 영향을 주면 문제가 심각해지나요? 종양은 아주 드무니까 종양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 MRI 그쵸, 많이 불편하면 MRI 촬영을 해봐야죠. 다리 저림이 계속되면 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문데 일부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성공기원님께서 지인이 MRI에서 양성 척추 종양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경을 압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신경을 압박할 수가 있는데 크기가 크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 그냥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척추에 생긴 양성 종양도 방치하면 악성으로 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양성 종양은 근본적으로 악성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100%에서 양성은 양성이다. 그래서 악성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청춘님께서 58세 남성인데 몇 달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폐암 치료 중이시다고 하셨나요? 네. 치료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허리와 등부의 통증이 심해져서 걱정이다. 척추에 통증이 있다면 전이성 척추 종양까지 의심해야 할까요?
통증이 좀 심하면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폐암 진단을 받을 때 아마 뭐 진단할 때 다양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페트 촬영도 하고 핵의학 검사도 하고 하면 척추에 뭐 전이가 있으면 이미 밝혀졌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암은 이제 병원에서 추적 관찰할 때 그런 전이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하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 홍서희님께서 폐암 진단 받고 척추 전이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척추 전이가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방사선 치료가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있는데 척추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척추도 이제 경추냐, 흉추냐, 요추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신경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우리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이제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은 세포, 그 뭐 예를 들어 위장관이나 뭐 이런데 머리 같은데 좀 후유증이 많고 신경에는 후유증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양이 크면 척추전이에서. 그 다음에 나날이 좋은 날 님께서 발을 쿵 내딛거나 허리 통증이 있다. 뻐근하다. 골밀도 검사상 좀 골다공증이 있네요. 체형은 마른 편이다. MRI에서 정상이다. 그 1.5 테슬라 MRI에서 1.5T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3T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들었다. 저도 허리나 척추에 종양이 의심되면 3T, 3T MRI로 재검을 받아봐야 할까요? 저거는 1.5 테슬라에서 이상이 없는데 3 테슬라에서 이상이 있다는 건 좀 뭐 이상하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5에서 이상이 없으면 굳이 3T, 3T로 MRI로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양은 굉장히 드무니까 굳이 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지막으로 흰수염 고래님께서 어머니가 이번에 척추 종양 양성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양성 케이스도 암처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정특례 이런 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병원에 알아보면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수술이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